자,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왕초보를 위한 라즈베리 파이 4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살펴보기 내용으로 한번 NG. 자,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왕초보를 위한 라즈베리 파이 4 하드웨어 살펴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즈베리 파이 4를 구입을 하시면 일단 보드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HDMI to HDMI 케이블이라든지 랜선 이런 것들은 없더라도 모니터가 없고 그리고 또 유선 대신 무선을 이용한다 이런 게 대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을 해서 바로 이제 실습할 수 있도록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문제 해결할 때 좀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SD 카드 굉장히 중요하고 SD 카드를 나중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 SD 카드에 뭐 우분투라든지 라즈비안이라고 해서 라즈베리 파이 기본적인 OS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세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마이크로 SD 카드를 뭐 윈도우 PC라든지 윈도우 노트북 이런 데다가 직접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물론 윈도우가 아니어도 뭐 맥이라든지 다른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 SD 카드의 그 리더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나 PC들마다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가 부착이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USB에 연결을 해서 세팅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라즈베리 파이 4의 그 보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 겁니다. 이제 그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HDMI 포트, 뭐 USB-C 타입, USB-C 타입이 이제 전원 연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원을 이제 USB-C 타입을 연결을 해서, 이제 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즈비안이나 우분투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라즈베리 파이 4에 우분투를 설치한다, 라즈비안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직접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SD 카드에 그냥 설치를 하는 겁니다. SD 카드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그 SD 카드는 USB를 통해서 뭐 윈도우라든지 다른 노트북 PC에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 굽는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SD 카드를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부팅을 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SD카드를 세팅하실 때 라즈베리 파이 OS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안에서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요 이미저를 다운받는 거는 이게 곧 설치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세팅 도구를 받으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디바이스도 선택하고, OS도 선택하고, 운영체도 선택하고, 그리고 저장소도 선택을 했을 때 저장소는 SD카드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라즈베리 파이도 이제 종류가 많죠. 모델들이 많은데 라즈베리 파이 4를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한번 볼 거고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S도 이 윗부분에는 라즈베리아 OS들이 있어요. 그러는 건 이제 데스크탑으로 GUI 환경들도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세팅을 하는 거 그리고 리얼리눅스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인베디드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서버 버전으로 보통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데스크탑 환경이나 GUI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서버 버전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검정색 화면에 프롬프트로 명령어만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여기 보이는 Other General Purpose OS라고 해서 우분투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 20.04 버전으로 해서 서버 버전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이 아니라 서버 버전입니다. 그래서 GUI 없이 세팅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이미저 프로그램에 이런 네트워크 세팅하는 게 따로 존재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무선 와이파이 설정 그리고 로그인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두시게 되면은 조금 더 세팅이 원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SD카드를 그 라즈베리 파이에 부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USB-C 타입으로 전원을 연결을 해주시면은 부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요 IP 어드레스를 얻어내실 때요.
이제 모니터 연결을 하고 키보드 연결해서 뭐 IPADDR, 뭐 쇼, 뭐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확인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고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Nma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이 주변 네트워크를 스캐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닝을 해서 추출을 해서 알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팅이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이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다른 데 가서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설치한 이후에도 명령어 레벨로 이런 것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모든 거를 이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이 컨텐츠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요 나중에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설치하는 과정에도 되지만 설치한 이후에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스타벅스 가서 뭔가 무선 네트워크 잡아서 작업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모니터나 키보드가 없어도 이 SSC라는 걸 통해서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모니터하고 키보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먼저 하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쓰든 다른 보드를 쓰든지 간에요.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 보드는 실행 환경과 개발 환경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윈도우 PC라든지 다른 PC에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낸 내용을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다른 보드에 들어가서 이게 주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펙이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개발이나 뭐 컴파일 여러 가지들이 사실 가능한 정도의 환경입니다. 근데 실무에서 진행되는 어떤 그 인베디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보다는 훨씬 더 스펙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은 윈도우나 다른 PC에서 하고 그래서 보통 크로스 컴파일 같은 걸 하죠. 그 다음에 인베디드 보드에다가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이 구별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SD 카드를 세팅하고 그거를 라즈베리 파이 넣는 것도 사실상 이런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윈도우 PC라든지 노트북 쓰시고 뭐 맥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 X86으로 되어 있어요. 아키텍처가. 그런데 인베디드 보드는 보통 ARM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그 CPU 아키텍처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CPU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해서 다른 보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컴파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런 세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베디드 보드는 일반 리눅스 서버에 있는 보드랑 기본적인 스펙들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변 장치라고 해서 이제 프리페럴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그리고 또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에서는 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도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네트워크나 디스크 물론 인베디드 보드에서 네트워크 디스크 많이 보긴 하지만 인베디드 보드 쪽은 이렇게 센서 LED, 뭐 USB나 I/O 장치 이런 것들과의 어떤 통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다루게 되고요. 비중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인베디드 보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세탁기, 냉장고, 차량 쪽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용도로 이렇게 내장이 돼요. 그래서 인베디드 보드는 사실 차이가 될 수 있는 게 노트북이라든지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너럴 퍼포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베디드는 그냥 특정 기능이에요. 세탁기에 내장되는 거, 냉장고에 내장되는 거, 차량 기기 안에 내장되는 거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으로 내장되는 것들이 인베디드 보드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센서나 주변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들도 좀 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라즈베리 파이 자체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결국에 라즈베리 파이는 교육용 보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베디드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뭐 이제 그 미래에는 뭐 삼성이나 LG, 뭐 현대 여러 가지 이제
보통 하드웨어 제조사들 쪽에서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된 개발자들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현업에 있는 실무들을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어떤 이해도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또 많은 내공을 쌓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DMA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누가 다이렉트로 메모리 액세스 할까요? CPU가요? 아닙니다. CPU 당연히 다이렉트로 메모리 액세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컨트롤러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건데 다양한 주변 장치들을 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칩, 그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칩이 랜선을 따라서 받은 어떤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DMA 컨트롤을 통해서 이 램을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 있는 하드웨어들은 대부분 DMA를 활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네트워크 패킷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CPU가 램에다가 복사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CPU가 다른 작업들도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데이터가 온 것까지도 다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혼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패킷이 왔어. 그러면 나한테 일일이 말하지 마. CPU한테 일일이 말하지 마. 일단은 다이렉트로 메모리 액세스를 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같은 걸로 알려줘.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꼭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뭐 디스크 그리고 뭐 USB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DMA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DMA 컨트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메모리 액세스하는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알려주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 올려놨어. 가져가. 라는 식으로 많이 알려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인터럽트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LED, LCD 장치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장치든 디스크 장치든 그리고 뭐 센서 이런 것들이 I2C, SPI 여러 가지 통신들로 CPU하고 통신할 수 있겠고요. 이때는 수많은 인터럽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DM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럽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DMA 관련된 인터럽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럽트가 올 수 있겠고 그때 CPU가 뭔가 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처리들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U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인터럽트도 있어요. 그런 건 내부 인터럽트가 될 수도 있겠고 대표적인 건 타이머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해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터럽트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명령어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 인터럽트가 왔을 때는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인터럽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 프로그램이 돌고 있었는데 타이머 인터럽트가 불러졌다 라고 하면 잠깐 CPU가 커널 모드로 전환이 돼서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유저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명령어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요 이제 터미널은 라즈베리 파이에 미리 접속을 해둔 겁니다. 예,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CPU 인포 이렇게 보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 4의 그 모델에 맞춰서 CPU 정보, 이런 보드 정보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PPT 상에 나오는 PROC의 인터럽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인터럽트 번호하고요. 인터럽트에 대한 어떤 숫자들이 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줄이고 왓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뭐 0.1초마다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뭐 타이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럽트들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CPU의 번호, 코어죠. 그래서 코어 0번이냐, 1번이냐, 2번, 3번이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코어들마다의 인터럽트 횟수들도 다 카운팅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내부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서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눅스의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들을 살펴볼 수 있고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드웨어를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이론으로 끝내지 말고 리눅스 명령하고 다 매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상에 대한 어떤 주요 포인트도 하드웨어를 살펴보되 이거를 명령어와 함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이 처리 루틴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탑F라든지 바텀F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인터럽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좀 나중으로 미뤄서 처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럽트 처리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LED든 뭐 장치든 센서든 뭔가 요청 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를 당장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 탑F에서 처리하겠지만 좀 오래 걸리거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라고 하면 네트워크 패킷 안에 있는 어떤 맥 주소, 뭐 IP 주소, 출발지 목적지를 확인하거나 뭐 암호화되어 있는 거 복구하고 이런 복잡한 작업들은 보통 후반부 작업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커널 스레드라고 하는 친구들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 작업은 여기 명령어를 통해서도 체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K소프트 IRQD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코어 개수만큼 있는데 이런 것들도 후반부 작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인터럽트 처리를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미뤄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담당해주는 커널 스레드고요. 평소에는 슬립하고 있다가 일이 많이 밀려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K워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워크큐라고 하는 후반부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인터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커널 코드 레벨까지 한번 깊게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리얼리눅 수업 안에서도 커널 중급 수업에 B 수업이 있습니다. A 수업, B 수업이 있는데 B 수업을 또 수강을 하시면 그런 내용들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보 레벨에서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한번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드웨어 정보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좀 배경 지식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 4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하드웨어 정보들을 명령어를 통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먼저 PROC의 디바이스 트리 부분에 모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라즈베리 파이 4에 대한 어떤 모델 번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uname-a 커널 버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버전 정보들 LSB 릴리즈-a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배포판을 우분투 12.04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사실 예. 요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환경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여기부터는 완전히 하드웨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CPU, 코어들마다의 어떤 정보나 어떤 모델, 이런 것들, 하드웨어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프리마이너스 H 하게 되면 메모리 정보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가 지금 총 4기가 정도가 있고요. 그 안에서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남아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요. 디스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리눅스, 윈도우로 따지면 C 드라이브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한 10% 정도 사용하고 있고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SD카드를 여러분들이 어떤 SD카드를 샀냐에 따라서 이것도 공간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LS, BLK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SD카드 디스크의 파티션 정보들도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IP, ADDR, 쇼 같은 걸 했을 때 유선 네트워크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IP 어드레스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는 거를 지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나 메모리, 또 디스크, 또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온도도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의 보드에 대한 온도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도 LS 하드웨어라는 걸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트를 누르면은 조금 더 이제 요약이 돼서 어떤 CPU 그리고 이제 USB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정보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쇼트를 없애고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설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가 우리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할 때 제일 유용한 명령어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apt install을 통해서 inxi라는 걸 설치할 수가 있겠고요. inxi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과 함께 봤을 때 하드웨어 정보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GUI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 서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사실상 약간 버그처럼 나오기는 하죠. 근데 어찌됐든 나머지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정보, CPU, 뭐 그래픽, 그리고 또 오디오, 네트워크, 또 여러 가지 이제 파티션이라든지 센서 정보들,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INXI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런 하드웨어 스펙 정보들을 체크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왕초보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배경 지식과 함께 하드웨어 정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이해해 보고요. 직접 명령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라즈베리 파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